제가 그동안 키워왔던 다양한 이런 친구들에게 밥을 줬는데요. 여기 보이는 말레이시아 홈프로기라고 하는 이 개구리만 집이 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개구리를 위한 집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,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오늘 사용하는 사육장은 가로 50에 세로 30, 높이 35 사육장입니다.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엑소테라 303045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이고요. 물론 높이가 낮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부피는 조금 더 큽니다. 여기에 말레이시아 홈프로기라고 하는 개구리가 들어가는데요. 아무래도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내부 습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안에 물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앞에 보이는 재료는 제작을 할 때 뒤쪽에 붙이거나 또 옆쪽에 붙일 때 사용하는 재료들입니다. 코르크 튜브나 코르크 조각들인데요. 모양에 따라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는 모습도 있고요. 일정하게 사이즈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서 이 조각들을 붙여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쪼개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 재료 같은 경우는 비바리움을 제작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재료 중에 하나고요. 파나 코르크 보드라고 합니다. 판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고 이걸 쪼개서 이렇게 조금씩 쪼개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.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큰 사육장에 비바리움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 재료 또한 에코펠렛이라고 하는 재료인데요.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쪼개서 사용하셔도 괜찮고요. 이 재료와 마찬가지로 타나 코르크 보드이기 때문에 가볍습니다. 제작의 함에 있어서 사용하시면 편리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재료는 테라클로드라고 하는 재료고요. 약간 수태를 뭉쳐놓은 듯한 재료입니다. 이 재료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쪼개서 사용을 해주시는데 대신에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물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푹 담갔다가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이 마른 상태에서 쓰시는 것은 그렇게 추천해드리진 않고요.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잘 풀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재료는 고사리를 심거나 덩굴식물을 심을 때 그 밑에 수태 대신에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재료입니다. 이런 재료들과 함께 이 오아시스도 가끔 사용이 되는데요. 물을 흡수하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리고 이 크기에 비해서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르크 보드를 사용하는 중간중간에 오아시스를 사용하고 그 위에 붙이는 흙을 사용해서 덩굴식물들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이 위에 이끼를 심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. 제가 이 우드락을 잘라서 이 뒤쪽에 한번 대봤는데요. 코르크 보드를 바로 실리콘을 사용해서 이렇게 붙여주셔도 괜찮습니다. 다만 나중에 이 사육장을 재사용하거나 이 코르크 보드를 떼야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우드락을 먼저 가볍게 붙여주고 이 위에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. 그러면 나중에 한참 후에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새로운 생물을 키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 때 이 우드락만 떼어내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제작에 사용하는 수중 모터는 다이맥스 5W 수중 모터입니다.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비바리움 제작을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.
그리고 이런 연결구들을 사용해서 물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 호환되는 호스는 내경이 8mm고요, 외경이 11mm짜리 실리콘 호스입니다. 이 호스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물을 위로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밑에서부터 이제 돌을 차근차근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 볼 건데요. 만약에 이렇게 큰 돌을 붙일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리콘과 록타이트를 사용해서 붙이게 되는데, 보시면 이렇게 붙이고 싶다고 했을 때 우드락을 꾹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런 자국이 생깁니다. 돌과 우드락이 맞닿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부분에 실리콘을 써서 붙여주시면은 조금 더 잘 붙게 되고, 또 불필요한 부분에 실리콘이 닿는 것을 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. 실리콘을 발라서 고정을 해 주었는데요. 실리콘만 쓰기에는 바로 굳지 않기 때문에 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맞닿는 부분은 처음에 좀 단단하게 같이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. 이렇게 작은 돌을 붙일 때는 그래도 이 돌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.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또 여기 자국이 생기게 되겠죠. 그럼 여기에 실리콘을 이 모양 그대로 다시 붙여주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. 뒤쪽에 코르크 보드와 또 이런 돌을 사용해서 이제 조금씩 채워가고 있는데요. 이런 빈 부분은 나중에 이제 붙이는 흙을 사용해서 넣어줄 예정입니다. 붙이는 흙 같은 경우에도 흙이기 때문에 좀 건조하게 되면은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특히 이런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환기가 잘 되기 때문에 일반 유리에 만들었던 이런 테라리움보다는 조금 더 빨리 마를 수 있는데요. 이럴 때는 이런 오아시스를 사용해서 같이 붙여주시면은 좀 오랫동안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맞게 이 오아시스를 잘라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자른 조각을 이 사이에 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눌러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위에 이 붙이는 흙을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물을 뿌려서 오아시스가 물을 머금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. 그 이후에 붙이는 흙을 발라주시면 됩니다.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가루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. 이거는 다 한 후에 이렇게 털어서 벌어주시면 되고요. 처음에 이 가루들을 좀 잘 버리셔야 되는 거는 수중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 돌가루들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안에 수중 모터를 넣어 볼 건데요. 이렇게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. 이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이 옆쪽에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선을 이렇게 옆으로 빼서 사용을 하고, 그리고 이 마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막아주시면은 깔끔하게 선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위쪽에 홈이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전선을 빼주셔도 됩니다. 실리콘을 이렇게 발라주고 하루가 지났는데요. 하루 정도 말려주셔야 이렇게 단단하게 붙는 걸 볼 수 있고요. 또한 실리콘을 쓰고 나서 환기가 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오픈된 상태로 하루 정도 두었습니다. 수중 모터의 호스와 이 연결구를 사용해서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호스에 연결된 이 T자 분지는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고요. 보통은 에어호스를 이제 다른 곳으로 연결할 때 쓰는 분지입니다. 이 분지를 사용해서 수중 모터로 올라온 물이 조금씩 나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 봤는데요. 이대로 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제작하는 거는 약간 이게 잔잔하게 물이 흐르는 것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서 너무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일본 젝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. 물고기를 키우는 어항에 사용하는 스톤입니다. 이 안에는 이로운 박테리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. 이 박테리아들이 물 안에서 활성화되면서 물을 조금 더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이런 플라스틱 화분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물이 찼을 때 스포이드로 이렇게 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. 오아시스를 이렇게 붙여놓은 후에 붙이는 흙을 사용해서 이 위에 덮어보려고 하는데요. 오아시스를 눌러보면은 이 안에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붙이는 흙을 올렸을 때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고요. 내부 공중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물이 흐르는 부분에는 주로 모스를 사용합니다. 오늘 사용하는 모스는 크리스마스 모스입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옆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기에 좋습니다. 배수층에 물이 고였을 때 이제 뺄 수 있는 공간을 처음에 만들어 두었는데요. 이 곳은 이렇게 물그릇을 사용해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큰 돌을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비바리움을 다 만들고 나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. 바로 이 조명입니다. 어떤 조명을 사용을 해서 이 안에 있는 식물들과 생물들을 예쁘고 멋지게 또 키울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.
처음에 이런 바로 된 조명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. 이렇게 바로 되어 있어서 이 사육장에 거치해서 사용하는 조명이고요.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빛이 강한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조명만 있어도 이 안에 있는 식물과 이끼는 잘 자랄 수 있고요. 빛이 없는 것보다는 약하더라도 조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오늘은 이 바로 된 LED 조명 말고 다른 조명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. 엑소테라에서 나오는 이 소켓돔 조명입니다. 이 안에는 전구는 없고 전구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하는데 오늘은 이 소켓에 이 필립스 식물 등을 사용해서 한번 이 식물과 이끼를 키워보려고 하는데요. 다육이부터 관엽식물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물 등입니다.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할 겁니다. 제가 미리 연결을 이렇게 하나 해둔 게 있어서 조명을 켜보면 이렇게 주광색 빛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사육장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고요. 만약에 이 소켓을 조금 더 올려서 사용하고 싶다고 하실 때는 엑소테라에서 나오는 이 거치대를 라이트 브라켓을 사용해서 이 소켓돔을 이렇게 걸어주고 소켓돔을 걸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 거치대는 뒤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하셔도 좋고요. 또 옆에다가 배치를 하고 이 조명을 올려놓고 쓰시면 됩니다. 이 거치대를 붙이는 건 뒤쪽에 있는 이 3M 접착제 테이프를 떼고 나서 바로 붙여주시면 되고요. 대신에 한번 붙인 후에는 조금 떼기가 어렵기 때문에 붙이기 전에 조명을 설치할 곳을 생각한 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사이즈 말고 하나 큰 사이즈가 있습니다. 라지 사이즈고요. 라지 사이즈에도 필립스 조명은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 필립스 식물등은 파38이라는 제품이고요. 이렇게 똑같이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. 보시면은 아주 굉장히 밝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이 두 가지 사이즈는 사육장 크기에 맞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높이 또한 들어가는 식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식물에 따라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말레이시아 홈프록을 위한 비바리움을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 이 사육장 뒤쪽에 물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제작을 해봤는데요. 이렇게 물이 흐르는 이 소리는 말레이시아 홈프록이 우는 소리입니다. 집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비바리움을 만들고 나서 생물을 언제 넣어야 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. 보통 식물이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2에서 3주 정도 후에 생물을 넣어주고 있고요. 더 길게는 한 달 이후에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.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알맞은 토양과 빛, 그리고 습도, 온도를 유지해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생물도 빠르게 적응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. 이 안에서 말레이시아 홈프록이 적응하는 모습도 한번 보고 또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변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도 잘 체크하면서 또 새로운 정보나 또 이런 노하우가 있으면 잘 준비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